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제가 요즘에 운행 중인 중고 스파크입니다. 이 차량은 14년식이고 10년 정도 됐고 키로수는 55,800km, 1인 소유 차량이고 용인 오토 허브에서 340만 원 주고 구입한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제가 이 차를 구입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수동 운전해보고 싶어서 구입한 거고요. 수동을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기회가 막상 없거든요. 그래서 구입한 차량입니다. 차라리 차를 구입해서 열심히 수동을 경험해보고 뭐 그리고 다시 되파는 게 싸겠다 그래갖고 구입한 차량이고요. 다시 4단. 제가 이 수동 차량을 운전하는 거를 영상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또 재밌게 봐주시고 댓글로 이런저런 피드백을 주시는데 그게 저한테 또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수동차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이 차를 구입했는데 수동차를 제가 실제로 경험을 많이는 안 해봤어요. 면허 딸 때만 해봤고, 그러니까 대형 면허 딸 때 버스 갖고 운전할 때 수동 운전하고, 트레일러 면허 따거나 뭐 레커 면허 딸 때도 그게 다 수동차기는 한데 면허 딸 때 탔지 막상 실제로 이 공도로에서 그런 차를 운행할 일이 없고, 제가 수동차를 갖고 있질 않다 보니까 경험을 하고 싶어도 한 적이 없죠. 그런데 그래갖고서는 사실 뭐 수동을 누구한테, 제가 이제 86년생인데 수동을 뭐 제대로 경험을 해본 적이 막상 없다 보니까 누구한테 교육을 별로 받을 일이 없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대충 운행은 하고 있는데 영상을 찍어 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시면서 또 이런저런 코멘트를 남겨주시는데 그게 생각보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게 1단 들어가고 2단 들어가잖아요.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3단 들어가는 게 좀 어색하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각선으로 밀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나 하면, 아이고, 시동 꺼뜨렸다. 클러치를 밟고 있어야 됐네. 자, 1단 넣고 2단 넣고, 저는 3단을 이렇게 넣었는데 그게 아니고 1단에서 2단 넣고 3단을 그냥 이렇게 밀면 된다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단에서 4단은 바로 당기면 되니까 기어 변속 되게 빨라서 재밌거든요. 그래서 5단도 그렇게 되나 했더니 5단도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4단에서 5단 이렇게 밀어넣으면 들어갑니다. 다시 1단, 2단, 3단, 4단, 5단. 그 다음에 이쪽은 후진 기어라서 조심해야 되고, 이 차는 후진 기어가 운행하다 들어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후진 기어를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이런 안전장치가 따로 없어요. 자, 출발. 일단 지금 보여드릴게요. 1단 출발하고, 그 다음에 2단, 그 다음에 이제 3단이 하이라이트인데 오늘의 3단 이렇게 들어갑니다. 바로. 멋있죠? 다시 보여드릴까요? 일단은 운전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4단 이렇게 하면은 기어 변속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또 기어 변속하는 거는 이렇게 언덕이 있어야 재밌으니까 설해마을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차선을 못 바꿨네. 일단 유턴을 해볼까요? 좌회전 해야겠다. 유턴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거는 좌회전 해야 되네. 깜빡이 켜고 유턴을 일단 먼저 하죠. 오늘 보여드릴 거는 2단에서 3단, 4단에서 5단을 이렇게 밀어 넣는 거, 요거를 좀 연습해 볼 거고, 그 다음에 막상 수동차를 사기 전에는 몰랐는데 수동차를 사고 나서 알게 된 게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왜 우리가 예전에 택시 같은 거 수동 타거나 버스 수동 타면 꼭 기사님들이 이렇게 섰을 때 이렇게 쓰기 전에 이런 거 하거든요. 이렇게 흔드는 거. 이거 뭐 하는 걸까 싶었는데 지금 제가 자연스럽게 그런 걸 하거든요. 이거를 왜 하냐면 1단, 2단, 3단, 4단 넣고 이제 운전하다가 차가 쓸 때쯤 되면은 중립에 넣고 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운전자가 이게 중립인지 지금 2단 들어가 있는 건지 4단 들어가 있는 건지 명확하게 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중립에 들어간 게 맞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걸 확인 안 하고 그냥 섣버리면 시동이 꺼지니까. 그래서 쓰기 전에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자, 보여드릴까요? 일단 출발합니다. 일단 출발하고
2단 들어가고 3단을 제가 평소에 하듯이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저는 3단을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3단 들어간 게 어색하다. 그게 아니다. 4단은 이렇게 바로 들어가잖아요. 다시 3단 이렇게 속도가 느려지면 3단으로 가서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살짝 RPM을 높이고 클러치를 닿아주면 더 부드럽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4단 3단에서 4단 낼 때가 제일 재밌습니다. 뭔가 이제 진짜 되게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여기서 유턴을 해갖고서는 설해마을 골목으로 쭉 해갖고서는 뭐 내방역 근처로 해서 쭉 돌다 오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줄이고 2단 넣고 유턴할까요? 2단 넣고 완전 정지는 아니니까. 이게 보니까 1단은 완전 정지 상태에서 쓰는데 굉장히 그 저단 기어라서 지금도 3단 약간 어색하게 넣거든요. 제가 조금 버릇 때문에 그런데 이 3단을 이렇게 밀어 넣자. 그 다음에 쓰기 전에 이렇게 해서 쓰고 마지막에 쓰기 전에 이렇게 하고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2단에서 3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2단에서 3단 4단에서 5단 이렇게 그걸 연습할 거고, 클러치 빼기 전에 이렇게 흔드는 거 왜 하는지 이제 알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다음 신호 때 여쭤볼게요. 이 클러치 유격이 지금 좀 이 차가 약간 이상한데, 일단 출발하고 아직 신호 안 바뀌네. 뭐냐면 클러치를 밟으면 이제 클러치가 떨어지잖아요. 이제 클러치를 빼면 클러치가 붙고, 그런데 그 반클러치 되는 시점이 이 차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밟고 거의 한 10cm 올라와야 반클러치거든요. 거의 이제 무릎이 올라가야 반클러치 수준인데, 자 이제 보시면 한 이 정도 올라와야 이제 반클러치. 그 2단 그 다음에 3단 바로 밀고 들어가 봅니다. 3단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이제 4단 들어갈 준비하면 4단. 지금 이렇게 하면은 기어 변속이 그래도 꽤 빨라서 거의 이제 DCT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기어 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봐야겠다. 오늘 사실 할 얘기가 많았는데 너무 길어지면 좀 그러니까, 제가 수동 변속기를 운전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름 처음에 운전을 입문할 때 수동 변속기로 입문을 하는 게 운전자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약간 꼰대 같은 생각일 수 있지만, 왜냐하면 자 이렇게 하고 클러치 있는 거 확인하고 떼면 되죠. 자 왜냐하면 그 얘기 하던 얘기 먼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완전히 한 상태에서 한 10cm 올라와야 거의 이제 반클러치가 되거든요. 이제 아버지한테 운전대를 잠깐 넘겼더니 아빠가 이 차는 클러치가 되게 높대요. 제가 근데 저는 아빠 말을 믿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반클러치 되는 시점에 완전히 밟은 상태에서 조금 올라온 상태가 반클러치여야 된대요. 보통 그게 표준이라고. 그게 맞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차는 반클러치 시점이 꽤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디가 반클러치인지가 이제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다가 이쯤 반클러치구나 하고 알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덕에서 사실 반클러치 시점을 급하게 찾아야 될 때, 언덕 출발 요 파란 신호는 정지했다가 지나는 사람 없으면 지나가는 건가, 그렇죠. 좀 헷갈리던데. 자 2단 3단 들어가는 거 보시고 3단 이렇게, 그 다음에 최대한 가능한 양손으로 핸들 잡는 거를 좀 지양할 예정이고, 이렇게 계속 언덕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줄어서 3단, 그 다음에 이제 4단 왼발은 옆으로 가 있고, 제가 이제 클러치를 좀 이렇게 밟고 있는 것처럼 운전하는 걸 지적받았는데 실제로는 밟고는 있지만 이제 반클러치 상태로 가는 건 전혀 아니라서 뭐 클러치 마모에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수동차는 빨리빨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대응을 하려면 좀 운전 상황에 따라서는
발이 클러치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반 클러치 상태로 주행을 하는 거라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그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반 클러치 쓰는 걸 너무 아끼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차는 그냥 그렇게 쓰다가 또 산발이 클러치 나가면 교환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뭘 그렇게 또 뭐 아끼고 그렇게 하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길은 이제 3단으로 쭉 가는 게 좋고 1단은 완전 정지후 출발이나 정말 가파른 경사에서 시동 안 꺼트리고 싶을 때가 1단.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속도가 줄었으니까 2단으로 되게 눈부시네. 저 차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있었는데. 자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 1단에서 출발 그 다음에 2단 그 다음에 3단으로 계속 가죠. 이제 좀 있으면 내리막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2단에서 3단 4단에서 5단 변속을 빠르게 하는 그거를 좀 연습해 봤고 그 다음에 이 기어 흔드는 이유 그거를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반클러치 위치가 어디여야 되냐. 그래서 반클러치 위치가 이게 되게 높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반클러치 시점의 감을 잡기가 되게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얘기는. 그래서 반클러치 시점은 꾹 밟은 상태에서 약간 올라온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래야 이제 그 반클러치 위치를 이제 굉장히 직감적으로 이제 몸이 빨리 체득할 수 있다 그러시던데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보니까 그거를 약간 반클러치 유격을 좀 조절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는 바닥으로 들어가서 약간 이렇게 그냥 기어 들어가서 조절하면 되더라고요. 차 안 띄워도 그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귀찮아서 까먹었는데 뭐 여튼간에 쓸 때 되면 기어 빼고 흔들어 보고 괜찮으면 클러치 놓고 정지 이렇게. 왜냐면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클러치를 확 빼버리면 이제 시동이 꺼트니까 그걸 안 꺼트리려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구나. 자, 일단 넣고 출발. 자 2단 이렇게 하면 되고 3단 4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은 간단한 얘기 하나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느낀 점들 시리즈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시는데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또 진짜 보는 분들이니까 살면서 느낀 점들 시리즈를 제가 항상 올리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뭐 되게 무슨 뭐 이렇게 누구 가르치는 느낌으로 찍는 영상이고 그렇지만 이게 사실 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고 뭔가 위치가 더 이제 높아질수록 점점 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는 구독자가 많아질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을 거고 제가 의사로서도 뭐 내과 전문의가 되고 나면 오히려 유튜브에서 저는 이제 내가 이제 전문의니까 이제 나보고 뭐라 그럴 사람 없고 내가 이거저거 말 좀 많이 해봐야겠다 했는데 막상 되고 나니까 더 말이 조심스럽더라고요. 이제 뭐 내가 옛날에는 잘 모르니까 뭐 했다 치더라도 이제 내과 전문의인데 이런 헛소리를 하면 안 되니까 되게 조심스럽다. 말하는 게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살면서 느낀 점들 이런 게 이제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마치 무슨 공자님이 누구 가르치는 느낌으로 막 뭐 이렇게 세상 진리를 마치 내가 깨달은 것처럼 누구한테 가르치는 느낌으로 얘기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제가 이 시리즈를 점점 더 만들기가 부담스러운데 오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어제 제가 친구랑 술 먹으러 갔다가 친구가 해준 얘기인데 그 친구가 이제 과기대 뭐 교수하는 친구인데 뭐 갑자기 무슨 대화 중에 멋있는 말을 가끔 해서 제가 받아 적었어요. The definition of insanity. The definition of insanity라는 말을 했어요. 그 definition of insanity가 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 definition of insanity가 무슨 뜻이냐면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and expecting different result. 다시 한번 the definition of insanity는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and expecting different result. 그래서 그거를 딱 듣는 순간 와 이거 방송에다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이거 너무 좋은 얘기다 싶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이 적용될 게 많은데 the definition of insanity가 무슨 뜻이냐면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같은 것을 계속한다. doing the same thing 같은 걸 계속한다. over and over again 계속 반복해서 and expecting 기대를 하는데 뭘 기대하냐면 different result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서 이거를 예를 들면 뭐 성적이 안 나와.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데 성적이 잘 나오기를 다음엔 시험 잘 봐야지. 모의고사 성적 올라야지라고 기대를 하면서 그러니까 expecting different result 다른 결과를 expecting 하면서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계속 같은 짓만 하고 있으면 성적이 오르겠냐. 너 하던 대로 하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뭐 적용할 건 많죠. 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자가 안 생겨요. 뭐 여자를 만날 일이 없어요. 뭐 그러면은 expecting different result를 하면서 계속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으면 뭐 특별한 일이 잘 안 생기겠죠. 언덕에서는 에어컨을 좀 꺼줄게요. 왜냐면 뒤에 차가 벤츠인데 뒤로 밀리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되게 그 사람들이 그 보시는 분들이 한마디씩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게 경사로 밀리면 순전히 심리적인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생각해보면 그 얘기도 맞는 게 이게 물론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 신공을 써도 되는데 이제 진짜 경사가 심할 땐 쓰는데 제가 이 사이드 브레이크 제가 아직 잘 못 쓰고요. 사실 이것까지 쓰면 더 생각할 게 많아서 좀 부담스럽고 사실은 이게 경사로가 엔간히 가파라도 그 잠깐 찰나에 뒤로 밀리는 거리가 그렇게 크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사실은 정지 상태에서 가속하면서 밀리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그냥 잠깐 밀리고 쭉 올라가면 되는데 이게 약간 그게 완전히 순전히 심리적인 문제다. 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역시 부담은 되죠. 자 출발. 지금 뭐 크게 무리는 없었는데 좀 압박은 되죠. 자 3단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자 이게 가속이 더 안 돼서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4단 이렇게 가는데 이 느낌이 꼭 마치 옛날에 무소 탈 때 느낌이랑 비슷하고 그 마그마 125cc짜리 그 마그마 탈 때가 언덕에서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느낌. 근데 수동 변속기의 장점은 이렇게 기어 변속을 정확히 내 맘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이 굳이 속도를 낼 필요가 없는 내리막에서는 계속 3단 지금 4단이었구나. 기어 단수를 굳이 올리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쓰고 빼고 흔들고 클러치 빼고 브레이크로 마저 정지하고 이렇게. 그래서 The Definition of Insanity를 여기저기 적용하면 할 게 많죠.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일이 안 풀리면 우리는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데 doing the same thing을 계속 over and over again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뭔가 다른 결과가 나기를 희망한다. 뭔가가 좀 바뀌기를 희망하면 확실히 이제 많은 거를 확실히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환경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것저것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게 도움이 되겠죠. 저도 그래요. 예를 들면 저는 의사로서 뭐 EKG 심전도를 보는데 지금쯤 되면 이제 심전도 되게 잘 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 실력이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심전도를 잘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보지? 하고 싶지만 뭐 different result를 원하면 그냥 지금 하던 대로 계속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뭐 공부를 확실히 하든지 뭐 이책 저책 찾아서 계속 스터디를 하든지 뭐 세미나를 찾아가든지 뭐 교수님한테 여쭤보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여지껏 몇 년 동안 발전이 거의 없었는데 different result를 바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뭐 이거를 잘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뭔가 더 발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다른 리절트를 바라지만 그 인풋에다가 계속 뭐 하던 대로만 하고 있지 뭔가 특별한 인풋에 다른 걸 넣고 있지 않으면서 디퍼런트 리절트를 바라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원래 좀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수동을 타다 보니까 수동 변속기를 운전을 처음에 배울 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카메라에 조금 조예가 있는 편인데 맨 처음에 제가 이 얘기 길어지면 안 되니까 짧게 끝낼 건데 카메라에 조예가 있는 편인데 카메라를 처음에 배울 때 저는 이제 DSLR을 막 입문했을 때 350D랑 350D, 320D가 아니고 캐논의 350D가 있었고 350D의 50.8 단렌즈를 갖고 시작했어요. 그러면 일명 점팔 렌즈라는 건데 약간 크롭 바디의 단렌즈, 점팔 렌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풀프레임 바디가 얼마나 어떤 게 다른지를 알게 됐고 풀프레임 바디들이 이제 세대를 거듭하면서 5D, 6D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세대를 거듭하면서 센서 기술들이 더 좋아졌고 거기다가 이제 줌 렌즈도 써보고 L 렌즈도 사용하면서 고정 조리개의 장점도 알게 되고 뭐 이렇게 뭔가 조금 더 제약이 있지만 기본적인 거를 써나가면서 윗단계로 갔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좋은 점들을 알게 되거든요. IS 기능이 손떨림 기능이 뭔지도 알게 됐고 근데 이제 처음부터 풀프레임 바디에다가 IS가 있는 L렌즈를 쓰기 시작했고 그랬다면 그 진가들을 잘 못 누렸을 수도 있겠죠. 뭐 스트로보를 갖고 천장 바운스를 쓰고 뭐 고속 동조를 왜 쓰는지도 고민해보고 다 그런 하나하나의 단계적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조예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동영상 쪽으로 좀 넘어온 것 같은데 자동차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동 변속기를 하고 나면 이제 이 RPM을 보게 되고 RPM과 적절한 기어 단수에 대한 개념을 익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는 오토 변속기인데 오토 변속기는 이제 클러치가 아니고 기어는 있지만 클러치가 아니고 토크 컨버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동 클러치 방식을 쓰다가 토크 컨버터를 딱 써보고 나면 와 토크 컨버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정차 시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시동이 안 꺼지는구나. 그리고 토크 컨버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결되는 느낌이 안 들고 이렇게 물컹물컹한 느낌이 드는구나. 좋게 얘기하면 부드럽구나. 야 역시 일반 공도로에서는 토크 컨버터라는 게 참 굉장히 좋구나. 그러다가 야 토크 컨버터인데 요즘 토크 컨버터 오토 변속기는 락업처럼 자꾸 락업이 잘 걸려서 직결이 잘 돼서 요즘 토크 컨버터는 이제 더 이상 연비가 예전처럼 나쁠 것도 없구나. 연비가 거의 수동이랑 비슷하구나. 그리고 야 토크 컨버터 오토 변속기가 연비가 나쁜 이유는 클러치가 아니고 토크 컨버터 때문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알려면 2단으로 되겠지? 그런 거를 알려면 수동 변속기를 써보고 클러치를 쓰고 이 개념을 알아야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된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예전에 여기 어디에 뿌조 시트로행 매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무슨 차를 한번 탔던 적이 있는데 시승을 그게 이제 MCT 미션이라는 게 있었어요. MCT 미션이라고 거의 다 생소하실 텐데 MCT 미션은 DCT도 아니고 수동도 아니고 오토도 아닌데 사실은 수동 변속기예요. 수동 변속기에 메커니즘이 들어있고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넣어주는 거를 뭔가 자동으로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오토 변속기랑 똑같은데 실제 안에 메커니즘은 토크 컨버터가 없고 클러치가 있고 이런 기어가 안에서 자동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성이 생기냐면 차가 엄청 꿀떡꿀떡 됩니다. 이렇게 꿀떡꿀떡 되면서 운전하는데, 단 수동 변속기를 운전했던 사람은 그 MCT 미션을 쓰면 또 나름 좀 부들부들하게 재밌게 타요. 그러니까 마치 수동을 운전하는데 실제는 메커니즘은 수동인데 내가 언제쯤 변속이 돼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조절하면서 맞춰서 운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동 변속기를 능숙하게 다뤘던 사람은 MCT 변속기를 써도 부들부들하게 만족하고 운행을 하고, 수동 변속기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사람은 MCT 변속기를 쓰면 뭐 이딴 거지 같은 변속기가 다 있냐면서 변속기에 적응도 못하지만, 이제 그거에 맞지 않게 자꾸 운행을 하니까 이제 망가지겠죠. 금방금방 내구성이 떨어질 거고. 뭐 어쨌든 MCT 변속기는 사실 좀 약간 뭐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엔 없어진 것 같은데, 또 제가 하려는 게 뭐냐면 DCT 변속기가 한국에서 사실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DCT 변속기 뭐 그게 이제 얘기만 나오면 계속 뭐 내구성이 어쩌고 계속 욕 처먹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DCT 변속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는 국내에서, 국내 차들 기준으로는 이제 엑센트, 아반떼 뭐 이런 것들부터 이제 처음에 달렸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연비를 높이는 게 주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 브랜드 차들은. 근데 원래는 이제 DCT 변속기는 사실 스포츠 성향이 되게 강한 변속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싱글 클러치 방식은 이렇게 변속을 할 때 동력을 떼고 변속을 해야 되니까 연속적인 가속을 못 하고, 그러니까 정말 막 서킷 주행을 할 때 막 조금이라도 0. 몇 초라도 줄이고 싶을 때는 이 가속을 할 때 기어 변속하느라고 시간이 자꾸 빼먹으니까, 잠깐만 집중하고 2단 넣고, 자 그다음에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바꾸고 3단 밀어넣고, 앞에 빨간불이 있으니까 기어 변속 안 하고 3단으로 가다 멈추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사실 DCT 변속기는 굉장히 스포츠 성향이 강한 거죠. DCT 변속기의 진가가 뭘까요? 제가 05년도에 대학에 입학했을 때 거기 GTI 타는 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GTI가 정말 그 서민의 스포츠카라고 불렸던 거는 서민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DCT 변속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M3나 뭐 페라리 이런 거나 사야 이제 DCT가 있었고, 그거 말고 서민이 경험할 수 있는 DCT는 골프가 제일 싼 거였으니까, 이제 정말 골프가 서민의 스포츠카였던 진가는 제가 볼 땐 DCT 때문이었는데, 근데 사실 DCT 변속기의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진가는 클러치가 싱글 클러치가 아니고 클러치가 두 개여서 135, 246으로 되어 있고, 내가 이제 다음 기어를 변속할 때 떨어진과 동시에 다음 기어가 그대로 연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엔진의 출력을 쉬지 않고 밀고 동력으로 밀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톤 터치를 하는 거죠. 달리기로 치면 이어 달리기 할 때 앞에 달리던 사람이 이제 그 바톤을 주면서 달려가면서 교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어 변속이 1단, 2단, 3단, 4단이 서로 그런 교대를 하는 거죠. 듀얼 클러치는. 그래서 조금도 멈추지 않고. 근데 이런 싱글 클러치는 3단에서 4단 갈 때 잠깐 이렇게 쉬잖아요. 이걸 안 하는 게 듀얼 클러치인데, 그러니까 듀얼 클러치라는 거에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 우리가 뭐 만드는 사람만큼은 저도 모르지만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알고, 아 싱글 클러치는 이런 거랑 듀얼 클러치랑 뭐가 다르구나, 이게 왜 나왔구나,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이구나를 이해하고 나면 DCT를 막 그렇게 욕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DCT도 결국 클러치 방식이기 때문에 뭐 경사로 밀림 방치가 없으면 당연히 언덕에 밀릴 거고, DCT도 클러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계적으로 이제 1단 넣고 들어가는 그 시점에 처음에 출발할 때 당연히 약간 밀리고 기어가 걸리는 순간 직결되는 느낌 때문에 약간 꿀떡대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 대신에 연속적으로 가속할 때 1, 2, 3, 4, 5, 6 기어가 쭉쭉쭉쭉 들어갈 때는 연속으로 바뀌는 그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게 DCT의 큰 장점. 근데 단점은 또 뭘까요? 역시 클러치 방식이기 때문에, 뭐 클러치 방식은 내구성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마찰하는 거니까
뭐 사실 클러치가 자꾸 그 반클러치가 가해지는 상황이 많을수록 내구성이 안 좋겠죠. 그래서 사실 DCT 변속기는 뭐 내구성이 영구적일 수가 없지 않나요? 영구적일 수가 없죠. 클러치라는 거는 결국 소모품이니까. 그래서 DCT 변속기는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는데, 내가 얻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잃는 거는 무엇인지도 알고, 이 변속기의 진가가 뭔지를 알고, 이 변속기가 왜 내구성이 안 좋은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내가 운행할 때 이런 단점이 왜 생기는지를 알려면, 그래도 이런 수동 변속기를 먼저 입문을 한 사람들이 많다면 DCT를 더 그래도 이해를 하고 할 텐데, 이제 사실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수동 변속기 경험한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경험이 없이 그냥 오토 변속기만 하다가 갑자기 DCT를 타니까 이거 왜 차가 이렇게 꿀떡거려? 이건 무슨 변속기가 클러치가 망가지는 이딴 변속기가 다 있어? 이러면서 막 DCT 절대 사지 마, 뭐 이런 소리만 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건 아니죠. 그 DCT에 어떤 가치가 있는데. 아니야?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조금 꼰대 같은 얘기지만, 자동차는 수동 변속기로 입문을 해야 기어를 이해하고, 엔진 브레이크도 이해하고, 클러치를 이해하고, 그래야 토크 컨버터를 이해하고, MCT 미션을 이해할 수 있고, 듀얼 클러치의 진가를 이해해서, 듀얼 클러치를 생각 없이 욕한다 그러면 또 악플 달겠죠 저한테. 뭐 생각은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막연한 DCT 욕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현대차에서 아직도 DCT들이 좀 나오지 않나요? 뭐 산타페 가솔린 이런 게 DCT던데, 저도 개인적으로 DCT를 뭐 산타페 같은 차에 DCT 달려있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여튼 그렇게 오늘 영상 너무 길어지면 또 재미없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영상은 이 파란불 바뀌면 1단, 2단, 3단, 4단 넣는 걸 한번 멋있게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출발. 자, 일단 2단, 옆에 지금 BMW랑 대결하고 있어요. 3단, 그 다음에 4단. 그래서 이게 반클러치 시점이 클러치가 꽤 높아서, 장점은 기어 바꿀 때 조금만 밟아도 돼서 이제 바로바로 변속할 때 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반클러치 위치는 이게 아니고 더 깊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가 좀 확인해보고 다음번 영상 찍을 때쯤은 그 유격을 좀 조절해놓고 영상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재밌게 봤다, 영상 계속 찍어달라면 제가 조금 더 힘내서 열심히 찍고 2단으로 바로 가죠. 지금 정지하지 않습니까? 재미없다, 그만둬라, 때려쳐라, 뭐 그러면 제가 열받아서 더 오기가 생겨서 열심히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요거를 알고 나서 운전이 훨씬 재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4단 넣고, 예를 들어 5단 넣을 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넣는데, 이게 아니고 4단에서 이제 5단 넣을 때 쭉 밀어넣으면 돼요. 2단에서 3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 알려주신 분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운전이 훨씬 재밌어졌어요. 자, 이렇게 우회전할 때도 기어를 어떻게 할지 생각하면서 운전하게 되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예상을 하거든요. 브레이크를 밟다가 저쯤 가면 내가 2단으로 넣어갖고 속도를 줄이다가 2단으로 가야겠다, 그러면서 2단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다 일종의 예상을 하고 방어 운전의 시작인 것 같아서, 이렇게 수동으로 하다 보면 조금 다음 상황을 예상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은 처음에 수동으로 하는 게 정말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꼰대 같은 느낌이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